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자원순환과장 박상근입니다.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정책은 1986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오물청소법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배출자들이 임의로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1981년부터 1994년까지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매립장에 1995년부터는 포항시 남구 호동에 매립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2024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물은 전부 바이오가스와 시설을 갖추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고 내년인 2025년부터는 지자체별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발생지처리 원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30년부터는 모든 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포항시도 이에 대해 대비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생활쓰레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인구 50만으로 하루 약 60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됩니다. 이 중 종량제 봉투로 소각장에 반입되는 것은 300톤이며 270톤이 소각 처리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160톤이 발생하며 전량청주 및 아산에 있는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쓰레기 중 소각잔재물과 소각제 등을 포함하여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 90톤은 매일 매립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은 지자체별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며 이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우리 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동 매립장은 매립 용량이 110%를 초과하여 순환형 매립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호동 매립장은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여 2035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청주 아산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포항그린 바이오파크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쓰레기가 적정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상단의 사진은 단가 문제나 노조 파업으로 쓰레기가 적정 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다양한 이유로 쓰레기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수거가 되지 않으면 이 하루 분량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3.5일이 소요됩니다. 즉, 우리 시민들이 3.5일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제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시는 이러한 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하단의 사진은 호동 매립장의 경우로 앞서 매립률이 110%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된 부분을 다시 파내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 발생하는 90톤의 매립물을 처리할 공간이 없어서 다시 파낸 79만 세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금부터 약 10년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와 같은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는데 4가지 원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냄새 등의 문제는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2030년부터 냄새가 나는 물질들은 전부 소각하여 매립함으로 환경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혹 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예상되는 시설이나 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여 냄새를 철저히 관리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이 설치되는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읍면동 단위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폐촉법에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적시되어 있으며 읍면동 단위 지원은 조례를 재개정하여 지원을 명시할 것입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로 주민수권사업과 각종 개발계획 시 해당 지역에 우선 적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밀실 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청소행정은 시민들과 공감하여야만 올바른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될 수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의 행태로 행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설이 설치되면 공공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돌발성 사고 등을 늘 우려하고 계시고, 민간에서 운영 시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안정적인 운영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포항시가 직영하거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영 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항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는 포항그린 바이오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2024년 산정으로 860억 원 정도이며 지역 주민과 해당 읍면동의 지원금은 총 3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다음 포항 에코빌리지는 부지 면적이 20만 평 정도로서 사업비는 시설 설치비만 4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 목표는 2035년이며 지원금은 약 8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면 포항그린 바이오파크는 2022년 입지 공모를 통하여 4개소가 공모 신청된 상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포항 에코빌리지는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등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10월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중으로 입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10년이나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하는가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립장 조성 기간은 행정 절차 이행과 설계 등을 거쳐 준공까지 민원이 없어도 평균 7.5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원순환시설을 일부에서는 님비시설, 기피시설, 혐오시설이라 말합니다. 60, 70년대 화장실 즉 변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하다 보니 대문 근처나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안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환풍장치,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기술적 발전이 없었다면 화장실은 아직 바깥에 있었을 것이고 도시는 집적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자원순환시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40층 아파트 꼭대기에 화장실이 없다면 1층까지 내려가서 볼일 보시겠습니까? 불편을 참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군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오썸플렉스라는 곳입니다. 평택시는 인구가 60만으로 현재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에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발전이 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오썸플렉스라는 자원순환시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에는 야구장, 게이트볼장과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우측의 건물에는 수영장, 물놀이장, 체육관, 찜질방, 견학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은 재활용 선별장, 고형연료 제조시설, SF 보일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평택시 지식센터가 건립 중에 있으며 이호산 곳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자원순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의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남시 유니온파크입니다. 이곳은 미사리 조정 경기장, 대규모 상업시설인 스타필드가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운집된 곳입니다. 여기도 자원순환시설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상부에는 물놀이장,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농구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우뚝 솟아있는 타워는 소강로 굴뚝인데 이곳 전망대에서는 한강과 서울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산 경주시의 자원순환시설입니다. 보문단지 바로 옆에 있는데 벚꽃축제나 골프 가실 때 보문단지 옆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 못했을 것이고 느끼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경주시 종합자원화 단지에는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등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축구장, 찜질방, 캠핑장, 물놀이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는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시설 한 개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바케라는 소각장입니다. 이 소각장이 위치한 곳은 덴마크 가면 꼭 보는 인어공주 상과 거리가 1.6km 떨어져 있으며 심지어는 왕실 궁전과 1.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이 유명한 것은 상부 녹색 부분이 스키장이라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눈이 잘 오지 않을 뿐더러 거의 평지여서 산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 편익 시설로 스키장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각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소각장입니다. 이 소각장은 우리 포항시 소각장의 4배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시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항시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자원순환시설이 있으면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이 이러한 시설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는 이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이 자리 잡는 곳은 확실한 지원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원순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